안녕하세요. 넥스트레벨의 공부하는 트레이너 김현욱입니다. 드디어 상체 운동 팁 시리즈 2 등 운동에 대한 마지막 영상이고요. 2-1 광배근에 대한 이해에 이어서 2-2 느낌 잡는 법 실기편에 이어서 2-3 승모근에 대한 이해, 승모근 안 쓰는 방법 첫 번째 영상에 이어서 2-4 승모근 안 쓰는 방법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으로 드디어 등 근육 운동에 대한 기초적인 이야기가 모두 끝납니다. 4개의 영상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부분의 헬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상승모근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운동할까 항상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심지어 선수분들에게도 상승모근은 고민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밤마다 푸시업을 홈 트레이닝으로 시작했는데요. 언제부터 뭐가 문제였는지 운동을 하면 할수록 헬스를 하면 할수록 승모근만 엄청 커지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승모근이 얼마나 컸냐 하면 이 카라가 있는 와이셔츠를 입으면 그 카라가 뺨의 가운데까지 왔습니다. MSG 아니고 팩트입니다. 믿기세요? 승모근이 이미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없어지냐, 네가 신이냐, 네가 파괴 신이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없어집니다. 진짜로. 보이세요? 사진에서의 차이가? 지금은 많이 없앤 겁니다. 나중에 실제로 승모근을 없애는 기술들도 영상으로 만들 예정이니까 기대해주세요. 전문적인 보디빌더로서는 근육 간의 밸런스를 맞춘다고 상승모근을 운동하기도 하지만 저는 선수가 아닌 이상은 과한 상승모근은 몸매를 망친다고 생각합니다. 상승모근이 과하게 발달되면 어깨가 굉장히 좁아 보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몸을 볼 때는 전체적인 밸런스, 비율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발달된 상승모근은 어깨를 굉장히 좁아 보이게 만듭니다. 이렇게요. 어깨가 넓어 보이고 싶다면, 어깨가 넓어지고 싶다면 상승모근 운동한다고 쉬러그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저도 헬린이일 때 운동은 편식하면 안 된다는 말에, 그리고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쉬러그를 시켜서 하곤 했었는데 어깨가 넓어 보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쉬러그 절대 필요 없습니다. 게다가 역시 나중에 영상에서 다뤄보겠지만 쉬러그는 상승모근보다는 견갑 거근이 더 많이 개입되는 운동입니다. 게다가 쉬러그 시에 과도한 무게는 어깨 처짐을 유발하고, 어깨 처짐은 상체 근육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최악입니다. 그래도 나는 상승모근이 멋있다, 상승모근이 커졌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굳이 말리진 않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등 운동 시에 상승모근을 개입시키지 않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리트랙션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날개뼈 리트랙션은 상승모근보다는 능형근과 중부, 하부 승모근이 더 많이 개입하지만 상승모근도 어느 정도는 리트랙션에 개입하기 때문에, 그리고 날개뼈의 리트랙션이라는 동작을 알고 운동하면 우리가 정말 만들고 싶은 광배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리트랙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모근은 이렇게 우리의 몸을 위에서 보면 여기 극돌기에서부터 회골 또는 견봉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근육이 결 방향대로 잡아당기게 되면 상승모근은 날개뼈를 리트랙션 시키게 됩니다. 결론은 날개뼈를 리트랙션 시키지 않으면 상승모근은 운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3가지 로우 동작을 보여드릴 건데요. 각각의 동작은 어떤 근육이 만드는 동작이며 어떤 근육의 운동인지 맞춰보시면 됩니다. 힌트는 근육은 밧줄이라고 생각하시고 근육이라는 밧줄은 밧줄이 붙어져 있는 뼈를 잡아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동작. 2번 동작. 3번 동작. 자, 질문입니다. 1번 동작은 어느 근육 운동인가요? 네, 맞습니다. 팔뼈, 상완골이 움직였으니 광배근 운동이겠죠. 2번 동작은 네, 맞습니다. 날개뼈가 움직였으니 승모근 운동이겠죠. 그럼 3번 동작은 네, 맞습니다. 팔뼈와 날개뼈가 동시에 움직였으니 승모근과 광배근 이 둘 다 운동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승모근을 사용하지 않고 광배근 운동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하죠. 1번 동작을 하면 됩니다. 날개뼈는 뒤로 리트랙션 시키지 않고 팔뼈만 움직이는 상완골만 익스텐션 시키는 1번 동작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등 운동할 때 광배근만 먹이는 운동을 하려면 날개뼈를 리트랙션 시키지 마세요. 즉, 가슴 좀 내밀지 마세요. 많은 유튜브에서 가슴을 내미는 것과 날개뼈를 리트랙션 시키는 것은 다르게 말하고 있는데 둘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가슴을 내밀면 승모근을 비롯한 근육들이 운동된 것이고 가슴을 내밀지 않으면 승모근들을 비롯한 근육이 운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은 등 운동 시에 상승모근이 덜 운동되고 싶고 광배근 운동이 많이 되고 싶다면 가슴을 내밀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케이블로우를 할 때 가슴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내미는 동작을 많이 봤는데 그것은 상승모근이 많이 개입된 운동입니다. 광배근 운동하는데 옆에 와서 날개뼈 사이에 손을 대고 여길 조이라고 하는데, 아니 광배근 운동하는데 날개뼈 사이에 손을 대고 여길 조이라고, 여길 조여야 된다고, 견갑을 조여야 광배근 운동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광배근이 부가적으로는 날개뼈를 뒤로 모으는데 약간 돕기는 하지만 승모근이 훨씬 더 많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승모근이 커지기 싫습니다. 그리고 날개뼈를 리트랙션 시키면 광배근에 대한 외적 모멘트 암은 작아져서 광배근 운동이 덜 됩니다. 그리고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는 승모근이 광배근을 덮고 있어서 승모근과 광배근은 항상 같이 운동할 수밖에 없다는 영상을 봤는데요. 그것도 틀립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같은 곳에서 묶였다고 할지라도 그 밧줄이 다른 쪽 물건에 묶여 있다면 따로따로 못 당기나요? 자, 그래서 등 운동할 때 상승목은 안 먹이면서 운동하는 방법, 등 운동할 때 리트랙션 없이 운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리트랙션 없이 제대로 광배근만 먹인 등 운동을 하는지 보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덤벨 로우를 역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신장성 수축, 즉 이완 구간에서는 날개뼈를 앞으로 쭉 뽑아서 늘려주는 건 괜찮습니다. 날개뼈의 전이는 광배근의 시작점과 정지점을 더 멀게 만들어서 최대 이완을 시켜주기 때문에 좋은 동작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보통은 당기면서 날개뼈를 제껴서 어깨가 원위치보다도 더 늘려서, 즉 가슴이 내밀어져서 로우를 보통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날개뼈를, 즉 어깨를 원위치까지만 당기는 겁니다. 원위치는 당긴 어깨가, 즉 당긴 날개뼈가 반대쪽 어깨와 같은 위치까지만 오는 위치겠죠. 고개를 들어서 거울로 어디까지 당겨야 내 양 어깨가 같은 위치에 위치하는지 보고 연습해서 몸에 익힙니다. 이게 리트랙션 하는 승모근을 제외시켜서 광배근만으로 하는 등 운동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날개뼈를 뒤로 많이 젖혀서 운동하실 때보다 승모근은 훨씬 적게 개입될 것이고 광배근은 훨씬 더 크게 자극이 느껴질 것입니다. 외적 모멘텀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로우 운동에 이 방법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승모근이 덜 쓰이는 광배근만을 정확하게 타겟해서 운동하는 로우 운동이 되겠죠. 근데 승모근도 같이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에 잘못 알려져 있는 영상들이 너무 많아서, 잘못 알려져 있는 운동 영상들이 너무 많아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지지 않은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거나 대충 영상을 만들면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을 할 수도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영상 많이 부족하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넥스트 레벨의 김현욱이었습니다.